과연 경제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올해 좀 이렇게 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어제 일단 이 뉴욕 증시가 처음 거래를 시작했죠. 그쵸. 그러면서 또 어제 깜짝 놀란 뉴스가 터져 나왔는데 애플이 시가총액 3조를 돌파한 3조 달러 돌파했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앞서 한번 방송을 하면서 저희 애플 주식과 이 시가총액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뭐 새해 바뀌자마자 바로 이렇게 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또 하나의 큰 뉴스는 네. 테슬라가 지난해 차량 판매량이 뭐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93만 대. 와. 뭐 신기록 그렇게 나오면서 어제도 주가가 13% 급등하는 또 일이 벌어졌죠. 사실 와. 뭐 지금 미국 증시에서 가장 핫한 게 애플하고 테슬라네요. 테슬라인데 이 두 회사가 벌써 그냥 밀고 끌고 가버리니까 어제 새해 첫날 증시도 크게 많이 오르면서 또 아주 기분 좋게 시작을 올렸죠. 했어요. 네네. 네. 그러면 애플하고 애플하고 테슬라가 이런 좋은 전망으로 시작을 했다.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얘기는 미국 월가에서 가장 또 유명한 또 전망을 내놓는 그런 분들 중에 한 명인 네. 블랙스톤의 바이런 빈 부회장이 어제 자료를 하나 냈어요. 그거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한번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거가 이제 올 한해 어떻게 경제를 전망했는지 그 내용이 들어있나 봐요. 네. 올해 경제와 그리고 특히 뭐 시장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예측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올해 한 해의 경제 상황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분은 어제 올해 증시는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이다라고 좀 말을 했어요. 그래요? 네, 크게 뭐 변동이 없을 것이다. 네, 특히 그 S&P 500 지수 위주로 보통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다우 지수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가치주나 아니면 뭐 기술주에 대한 좀 약간 편향성이 있지만은 S&P 500 지수는 미국 증시 전반을 다 아우르는 지표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지표를 가지고 증시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제 올해 증시는 뭐 크게 더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유는요? 지금 이 워낙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럼 지난해도 이 S&P 500 지수이 지금 27% 가까이 올랐단 말입니다. 굉장한 상승률이에요. 그렇군요. 7%면. 일반 주식 갖고 있는 것보다 네. 이 주식 S&P 500을 뭐 추정하는 ETF 같은 상품을 가져왔던 분들은 상당히 지난해 연말을 보시면서 장고 보시면서 저게 뭐 굉장히 기쁘셨을 것 같은데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조심스럽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대부분의 전문가들 말하기를 올해 금리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식이 아직도 좀 조심스럽다라는 표현을 하지만은 다만 또 다른 의견도 많이 있어요. 뭐 금리 인상을 해도 여전히 금리가 낮기 때문에 아직은 또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금리 인상에도 주식시장이 크게 뭐 변동은 없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네요. 다만 또 폭락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한 20% 정도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살짝 좀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사실 S&P 500 20% 빠진다면은 이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아까 70% 오른 거가 엄청난 거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다 보면은 또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또 흔들리실 수도 있고 특히 또 퇴직연금에서도 또 영향이 가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이런 경우에도 또 이런 깜짝 뉴스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지만은 이것이 맞는다라고 말을 할 수는 무조건 믿을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있을 수도 있다. 다만 또 연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제자리 걸음이라 했잖아요. 네네.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올 것이라면 올해 연말이랑 지난해 연말과 올해 연말에 갔을 수 있다는 얘기라거든요. 그러면 20% 조정은 매수의 기회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러네요. 진짜 만약에 연초에 20%가 만약에 폭락을 했다면 얼른 사셔라. 네, 근데 그게 쉽게 있을지 좀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러게요. 오미크론 여파로 지금 뭐 너무 크게 던지신 거 아니에요? 20%. 연초부터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는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그렇긴 하죠. 그렇다고 지금 이게 당장 20%까지 뭐 이렇게 지수가 급락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저도 조금 의문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전망은 어떤 걸까요? 인플레가 올해도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나오는데요. 4.5% 예상을 했어요. 그래요. 지난해 11월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가 6.8%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육류를 잡겠다고
소고기 값을 잡겠다고 지금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네. 지금 뭐 대형 육류 포장 업체들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경쟁을 하겠다고 사실상 뭐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뭐 특히 바이든 대통령 오늘도 보면 또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좀 경제 지지율이라든지 전반적인 지지율이 또 더 떨어졌더라고요. 거의 뭐 60% 가까운 분들이 좀 경제 분야에 대해서 이제 반대한다, 부정적이라 표현을 하셨는데 네. 결국은 이 이유는 다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맞아요. 특히 우리가 많이 소비해야 되는 쇠고기 20% 올랐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어요, 진짜. 제가 보기엔 최근에 조금 내려온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네. 20%란 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나선 거기도 하고 상징적으로 찍은 것 같아요. 고기를 딱 육류를. 작년 연말에는 휘발유를 찍었었죠. 그랬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쇠고기를 찍은 거죠. 쇠고기, 뭐 돼지고기, 뭐 네. 닭고기.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만만치 않다는 걸 이미 예상을 하고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직접적으로 치고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다는 것은 사실 올해 인플레도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걸 좀 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보통 이 4.5%라는 거는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중앙의 연준이 생각하는 2% 물가 목표에 벌써 그래도 또 2배가 넘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이것은 여전히 인플레가 높다는 예상이기 때문에 인플레가 상승을 예상을 하시고 올해도 뭐 새 경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굉장히 경제적 부정적으로 보네요. 어쨌든 인플레가 4.5% 인상될 거다. 네. 이렇게까지 예상을 하는 걸 보면은 중간 선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국채금리 상승률을 2.75%까지 예상을 했더라고요. 지금 오늘 기준 한 1.6%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네. 이게 작년 11월 말 우리 오미크론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한 1.4%까지 또 내려갔다가 지금 1.6%까지 올라왔어요. 오늘 좀 어제부터 오늘 사이에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결국엔 인플레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아무래도 국채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것은 모기지금리 상승과 연계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항상 이걸 감사해 보시고 또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오른다는 거 연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어제 오늘도 달러 값이 좀 계속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에 송금하실 경우에 아무래도 좀 원화 값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 4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연준에서는 3차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3차례라는 것은 연준 위원들이 자기들이 금리 예상을 찍은 점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점도표에. 점도표라는 거. 근데 그것이 뭐 무조건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변할 수도 있거든요. 항상. 그런 항상 면에 변할 있어서.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4차례, 4차례로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예상을 했는데 이 부분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무슨 대출 받으실 일이 있으면 얼른 하셔야겠어요. 조금 빨리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고정금리로 하셔서 알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오미크론은 연말까지 정상으로 우리가 불구하고 연말까지 정상으로 돌아갈 것 같다. 올해 연말까지. 올해까지. 근데 이게 저도 좀 살펴봤더니 이건 사실 저도 좀 긴가민가하게 이건 뭐 보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가 뭐 메모리얼 데이가까지 종식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전망했더라고요. 백신 접종률 뭐 70% 이상 되면 우리는 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했는데. 부분은 저도 조금 물론 오미크론이 예상보다 증상이 낮다는 크게 심각하지 않다는 뭐 전망을 뭐 WH도 내놨긴 했는데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경계심을 놓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또 지금 다른 변이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사실. 뭐 뉴욕이나 뭐 어디 뭐 뉴저지나 어디 가셔도 검사선마다 줄이 길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도 보면 항상 놀라는데요. 오늘 어제 기준으로 뭐 100만 명 돌파했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진짜요? 네, 100만 명 돌파 나왔기 때문에 50만 명까지 가는 거 봤는데 그새 또 100만 명이다. 일일 미국 감염자가 1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생각보다 이게 검사 결과가 되게 일주일 넘게 늦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지난주 거라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도 계속 건강 조심하시면서 이게 경제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그래야 될 있는 것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네. 5번째는요. 5번째는 중국을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작년에 중국 증시가 좋을 것이다 예상을 했다가 아주 낭패를 본 것 같은데요.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연임을 앞두고서
빅테크 기업들을 굉장히 규제를 했거든요. 제재하고. 그러면서 주식이 굉장히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부동산 시장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방송하면서 중국 뭐 부동산 관련 얘기를 한번 들었었는데요. 네. 지금 이때가 다시 또 어떻게 보면 기회다. 또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중국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운 게 기회다. 네, 그런 기회다. 뭐 부동산 투자를 하라는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네. 뭐 증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좀 워낙 저평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미국은 좀 올랐고요. 나중엔 알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중국의 경제라는 것이 이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는데 굉장히 크죠. 근데 중국이 경제가 나쁜 게 반드시 미국한테 좋을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또 전망을 그렇게도 하네요. 투자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나요? 투자하고 또 다른 개념이 네,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에 투자를 하라는 걸까요?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보다는 전반적 이분이 올해 가장 유력하게 본 투자 대상은 금이었어요. 금이 지금 오늘 기준 1814달러인데요. 네. 20% 상승할 거다 올해 안에. 진짜요? 그걸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국채금리하고 금값은 반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반대 가죠. 원래 금값이 내리면은 국채금리가 오르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근데 앞에서는 국채금리 오를 거라고 네, 얘기하시고. 오르는데 금 가격이 굉장히 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사실 이 금이 지금 작년에 네. 4% 좀 하락해가지고 좀 재미를 못 보셨어요. 투자하신 분들이. 근데 그랬구나. 대신 금 대신 가상화폐 투자하신 분들, 뭐 크게 출렁해서 연초에 샀다면은 많은 재미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올해는 가상화폐보다는 비트코인보다는 오히려 금이 난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래요. 이분의 바람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금 가격이 아주 상승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고요. 7번째는요. 이게 정말 실생 안에 중요한 건데 기름값이요. 우리 요즘에 그게 좀 약간 내려가긴 했는데 살짝 내려왔죠. 지금 분위기가 거기서 근데 멈췄어요. 네, 안 내려가네요. 살짝 내려왔는데 네. 지금 그래도 여전히 높아요. 11월 이후에 좀 오미크론 때문에 영향으로 수요가 죽어질 것이라는 예상으로 원유값이 좀 내렸었는데 다시 또 좀 꾹꾹 올라오고 있거든요. 원유값이 오르고 있는 중이군요. 다시 또 오늘도 좀 어제 오늘 사실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그러니까 텍사스에서 나오는 그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 지금 오늘 76달러예요. 근데 이게 좀 100달러 이상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또 전망을 해놨습니다. 100달러. 너무 겁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벌써 그럼 이게 지금 한 25달러 높다는 얘기인데 30%밖에 이렇게 되면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기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기름값이 또 올라갈 것이고 지금 지난주인가 제가 또 한번 기사를 썼었는데 CNN이 한번 확인해 보니까 4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갤런당 휘발유 값이. 와. 그러니까 지금보다 또 지금 한 20% 이상 더 오른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3달러 한 20, 30전 요 정도인데. 근데 그런 이 기름 예상이 같은 있군요. 경우는 아직 여전히 좀 불안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또 급등을 해서 우리 또 가스 스테이션에서 펌프를 넣으실 때 또 좀 마음이 쓰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 원유 가격 이것도 문제고 진짜 가스값이 이렇게 올라가면 진짜 바이든 정부한테 좋을 일은 아닌데. 이런 전망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애는 쓰겠죠, 사실. 애는 쓰겠지만 사실 지금 과거에도 미국 정부가 기름값을 납기 위해서 뭐 독점 문제를 거론을 하고는 했었다고 하는데 별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상징적 이름이 그러게요. 유권자들을 위한 내가 행동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가 좀 큽니다. 알겠습니다. 7번째까지 봤고요. 8번째는요. 8번째, 9번째 정도가 제가 한번 묶어서 드릴 텐데요. 이게 뭐 지금 친환경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이 화석연료 값이 많이 오르니까 이제는 차라리 원자력 발전이 돼야 될 수도 있다라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또 예상을 했네요. 그래요? 원자력 발전이 오히려 지금 줄어드는 추세 아니에요? 근데 저도 어제 미국 에너지부 장관하고 한번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원자력 발전이 없으면은 풍력, 뭐 태양력 가지고 할 수가 없다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특히 또 원자력도 저기 또 과거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싸질 수 있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달라질 상황이 있다라고 또 전망하시는 거 보면은 그래요. 이
특히 또 이 전기값이 오르다 보면은 또 국민들이 또 반발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렴한 대안을 내놔라. 그럼 또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 다시 또 등장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 원자력 발전에 대한 것들이 어느 대안으로 좀 떠오르고 네. 있군요. 오히려. 예. 그리고 ESG. 예. 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야인데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투자. 예전에 한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요거가 들어가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면 좋다.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기후 변화도 연관이 좀 되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지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지는 회사들이 결국에는 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기업을 넘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이 될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이상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시면은 그렇군요. 투자 참고를 하실 때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친환경 사업은 계속해서 상승세가 될 것이다. 네. 올해도. 네. 원자력 발전이 대안이 되면서도 동시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군요. 당분간은. 하나만으로 가기에는 좀 부담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이런 상황이다. 마지막으로는요. 이건 좀 깜짝 서프라이즈 가능성인데 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를 꽉 쥐고 안 놔줄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중국 시장이 세계에서 제일 큰 거죠. 중국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광물들을 대부분 갖고 있거든요. 광물을.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이 희귀 광물들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인데 이게 만약 중국이 뭐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배터리의 꼭 필수 재료인 재료들을 뭐 수출 금지시켜 버린다. 그러 버리면 아무리 저기 미국에서 배터리 공장을 만들어도 이게 원료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는 일을 벌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럴 경우에 뭐 미국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대안을 찾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 엄청난 그 중국의 그 의존도가 컸는데 그렇죠. 한 번에 돌릴 수는 없잖아요. 만약 어떻게 이런 경우는 정말 미중 관계가 뭐 연초도 별로 좋지는 않지만은 이게 연말까지 지어가면서 정말 상황이 안 좋아질 경우에 충분히 상승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죠. 그렇군요. 중국 같은 경우에 연말에 사실 이런 인터뷰도 했어요. 저 중국 외교부장이 러시아와 중국이 힘을 합치면은 미국을 이길 수 있다. 패권주의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사실 지금 외교적으로도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게요. 중국과는 계속 티격태격하고 있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계속 넘보면서 지금 갈등을 하고 있고 뭐 유럽과는 가스관 장구겠다. 그래서 지금 뭐 유럽의 가스값이 폭등해가지고 지금 난방이 참 어렵다는 그런 보는 고충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미국 경제 인플레도 좀 잡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좀 내치나 위치나 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올해 이제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번 선거에 개입을 해봐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 중간 선거 뭐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게요. 뭐 금방이잖아요. 근데 벌써 이미 저기 여론이 상당 부분 또 많이 민주당 쪽에서 등을 돌리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더 갈수록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쉽지 않은 행보를 갈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가 부족해질 가능성도 있다. 올해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군요. 10가지 정도 지금 전망을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서 뭐 중간중간 얘기도 했지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좀 살짝 들거든요. 이 저자 같은 경우에 50%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30%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하시는 이 중에서 진짜 얼마 안 되네요. 청취자분들 들으시더라도 깜짝 놀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런 일이 벌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는 것과 아예 두지 않는 것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것은 참고를 하시고 정말 이를 취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은 올해 투자 방향이라든지 뭐 사업계획 그런 짜실 때 그래도 항상 리스크는 하나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그렇죠. 리스크.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인플레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서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뭐 가능성이 납득할 만한 있죠. 내용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100% 믿지는 않으시더라도 믿거나 말거나 아니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충분히 그래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이런 의견들이 있구나 이걸 해보시는 것이 올해 새해
경제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미국 경제 이야기는 올 한해 과연 전망이 어떨까? 바이런 빈 블랙스톤 부회장, 이 블랙스톤이 어떤 회사예요? 사모펀드 회사인데요. 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고요. 회사군요. 사모 대부분 보면은 다양한 기업들에서 내놓은 매물들을 사서 또 다시 또 가공해서 또 좋은 주인에게 팔아서 이익을 내는 그런 회사거든요. 걸 사모펀드라고 하는군요. 근데 그 사모펀드라는 것들은 또 큰 부자들의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 빈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올 한해 경제 전망을 했는데 한 10가지 정도로 살펴봤고 이 중에서 이제 우리 백종민 기자님은 이제 한 30% 정도만 봐라. 하지만 리스크 차원에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다라는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미국 경제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경제 백종민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